권력적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언제나 정신적으로 내모르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거짓과 오략의 한 중심에서 의료적인 범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조롱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조롱거리로 내몰았는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누명을 서사적으로 스토리까지 부여하면서 씌우고 그것에 맞춰서 연극을 하고 사람들과 당사자를 속이고 파렴치함의 극단이며 무정부 사회의 근본입니다. 그저 권력에 발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정확한 사실 앞에서는 상대를 하지 않으며 만나지도 않고 흐지부지한 전략으로 방송과 여론전만을 펼치면서 아주 비겁하게 인생을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2015년도에 뇌에 이런 물질들이 삽입되었을 때 세상에 알려졌어야 했고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유일한 기회를 정부와 방송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 모든 세월을 허비했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온갖 공작에 시달려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실패했고 이들은 심각할 정도로 저를 적극적으로 커버하면서 완전히 저의 주의를 싸들려 버렸습니다. 물샐 틈 없는 감시 속에서 이런 일은 자행되었고 방송 미디어 집단들은 환호하며 인간을 제물로 삼는 이 일에 가담하며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잘못 인식하도록 방송을 만들어내는 데에 전 방송사가 자신들의 모든 지능과 재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들의 공작은 먹혔고 세상 사람들은 저를 조롱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았고 그들이 쳐둔 사고 왜곡의 바리케이트 안에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저를 스토킹만 할 뿐이었습니다. 표적이 되는 저에게 입혀야 할 이미지가 마련되면 그 이미지에 맞춰진 방송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저의 경우 우계, 실종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치밀하게 내용들이 시나리오로 만들어질 것이고 2017년도부터 유달리 그런 주제의 방송 내용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시그니처를 방송에 남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다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되는 농담이나 장난, 아이와의 대화, 녹음하는 내용, 메모장에 쓰는 글들 전부 모니터링하여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이나 말투, 행동,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시나리오 안에 삽입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저들이 나를 스토킹한다, 나에 관하여 방송에서 말하고 있다는 기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비유하는 방법으로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밑줄에서 언급했던 의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삭제되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방송국과 스토커들이 똑같이 한 것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유괴하는 여자의 이미지가 나오는 장면에서 저희 집안에 있는 캐리어 색깔과 똑같은 색상의 가방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스토킹 시그니처를 그런 식으로 남긴다든가 자막의 색상을 비슷한 색상으로 자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그니처를 남기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 뇌리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억지로 남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략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저희 자세한 진술 내용은 제가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왜 공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방식이 사람을 세뇌시킬 때에 쓰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이들이 저에게 행한 것들이 완벽하게
세뇌를 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저를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방송에 그런 장면들을 삽입하는 것은 잊지도 않았던 일들을 마치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속이듯이 뭔가를 기정사실로 스스로들이 미신처럼 믿어버리고서 그 이후에 완전히 확실하다는 듯이 저에게 그것을 강요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유아적인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나가는데 자신들의 그런 유아적인 사고방식과 집착과 고집을 부리다니요.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저를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과다하게 주거나 정보를 적게 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저를 악랄한 악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역시 마치 여론을 조작하는 부대가 따로 존재하기라도 하듯이 저희 삶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저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따로 전문적으로 두고서 매일 그들이 만드는 방송을 저에게 볼 수 있도록 권유되는 기능을 통해서 저에게 정보를 제공했는데 저는 이들을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느슨해진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하게 동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전부 이 일을 하는 인간들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설사 평범한 사람들이라 해도 전부 뒤에서 이상한 짓들을 시키는 바람에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그런 인간으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희 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배가 너무도 심각해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 이들이 시그니처로 사용하는 번호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623km가 남아있을 때 보게 되거나 제가 집에 있다가 창밖을 보게 되면 여지없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행인을 보게 된다든가 이들이 뇌를 조작하는 대로 방치되어 사회 속에서 이들에 의해 완전히 뇌가 노이로제의 상태에 놓여서 이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고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죄가 괘씸한 것인지 끝도 없이 저에 관해 마인드 컨트롤을 늦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모든 것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런 악인임을 강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저에게 끝도 없이 몰려왔습니다. 잠시 집 밖을 나가면 행인으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저희 앞을 이리 스쳐 지나가고 저리 스쳐 지나가고를 반복하면서 저를 사회 속에서 완벽하게 홀로 버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거 저 먹으면 돼요? 네. 아.